이번 실강에서는 양극과 음극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양극과 음극의 기술 개발의 방향, 항목,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로 이번 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지 소재의 기술 개발 방향은 전지의 고성능화, 안전성 향상에 있습니다. 이 중 전극은 전지의 고성능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지의 고성능화는 에너지 밀도의 향상과 수명 특성 향상에 그 개발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지의 고성능화를 위해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에는 대표적으로 니켈 관량계 양극 소재가 있습니다. 니켈 관량계 양극 소재는 니켈의 함량이 60% 이상인 소재로 고용량을 가능하게 하는 니켈의 함량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리튬 관량계 양극 소재는 리튬을 다량으로 함유하여서 높은 용량을 구현하는 소재로 일반적으로 1.2배의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극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흑연 음극에 고용량, 합금계, 실리콘을 소량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의 부피 팽창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 첨가 가능량이 약 20% 정도입니다. 수면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극 소재를 단결정화하는 기술과 두 가지 양극 소재를 혼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술 모두 양극의 특성을 개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수명 특성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양극의 수명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로 농도 9배형 양극 소재를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갖는 금속 원소들을 입자의 내부와 외부에 농도를 다양하게 분포시켜서 안정성이 높은 원소는 바깥쪽에, 용량이 높지만 안정성이 낮은 원소는 내부에 배치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각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관량계 양극 소재는 양극 소재를 구성하는 금속 원소 중 니켈의 비율이 많은 소재입니다. 니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리튬 저장 용량이 증가하지만 열적, 구조적 안정성과 수면 특성 및 밀속 특성이 하락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양극 소재의 표면을 이종 소재로 개질하거나 이종 원소로 도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켈 관량계 소재를 합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공침 합성법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혼합 음극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본계 음극 소재와 합금계 음극 소재를 혼합하여서 각 소재의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카본계 음극의 낮은 용량과 출력 특성을 실리콘 음극이 개선시켜주고 실리콘 음극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열악한 수명 특성과 효율은 흑연 음극이 개선시켜줍니다. 이러한 혼합 음극은 실리콘 음극의 부피 팽창 현상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 첨가 비율은 단 20%에 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순수 실리콘이 아닌 산화물 형태의 실리카를 적용하여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리카 음극 소재는 용량은 다소 낮지만 부피 팽창률이 다소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해드릴 리튬이온 전지 기술은 단입자 합성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니켈 함량이 많은 양극 소재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공침법이라는 합성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소재를 합성하게 되면 작은 입자들이 하나의 큰 입자를 구성하는 형태로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큰 입자가 만들어졌다 해도 큰 입자는 머리카락만한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기존의 입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입자 합성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서로 뭉쳐있다 보니 기계적인 특성이 다소 약합니다. 즉 조금 세게 누르면 입자가 쪼개져 버리게 됩니다. 이는 입자의 면적이 넓어지고 입자가 더욱 잘게 쪼개지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입자를 세게 누르는 공정은 전극 제작 공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러리를 칩 전체에 코팅한 후 건조된 전극을 두 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약 2톤에 가까운 압력으로 전극을 누르게 되면 전극의 두께는 작아지지만 입자가 약한 경우 많은 입자들의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입자는 충방전 과정 중에도 리튬이온의 반복적인 이동에 의한 부피 변화 과정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 저하를 야기시킵니다. 이는 전지 성능의 저하를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러한 기존의 입자 형태는 리튬이온이 입자 전체에서 균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입자 바깥쪽에 리튬이온이 주로 사용됩니다. 즉, 내부의 리튬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재 바깥쪽에 열화가 진행되어서 구조가 변형되면 안쪽의 리튬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입자 합성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입자는 말 그대로 입자가 하나로 구성된 양극 소재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잔류리튬이 상당히 적게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잔류리튬은 니켈 관련기 양극 소재의 합성 과정에서 양극 소재 표면에 생성되어서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니켈 관련기 양극 소재를 개발하기 어려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입자 기술의 장점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단입자 자체의 크기가 기존 입자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이는 리튬이온이 이동거리를 상당히 감소시켜서 소재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입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입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특히 멸적 안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기존 입자보다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재는 원료를 혼합하여서 재처리해주는 방법만으로도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이 상당히 간소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지의 수명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극 소재 기술인 혼합 양극 소재는 소재의 특성과 단가가 다른 두 소재를 혼합하여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키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켈 관련기 양극 소재와 인산계 혹은 망간계 소재가 적정 비율로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켈 관련기 양극 소재가 약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 인산계 양극 소재가 약 2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니켈 관련기 양극 소재 사이의 공간에 인산계 양극 소재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혼합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농도 구배형 양극 소재는 각 입자의 금속 원소의 농도 구배를 주어 입자의 특성을 최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켈 원소는 용량이 높은 대신 구조적 열정 안정성이 낮고, 코발트 원소는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수명 특성이 낮고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망간 원소는 구조적 열적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용량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원소는 출력이 높은 대신에 소재 용량을 낮춥니다. 즉, 이 원소들의 특성 중 불안정하지만 용량이 높은 원소는 원소의 안쪽에 배치시키고, 안정적이지만 용량이 낮은 원소는 입자의 바깥쪽에 배치시키는 양극 소재 합성 기술입니다. 이 소재를 합성하기 위해 공침 합성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과 응독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지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